너무 추워서 아마 체감들을 못하실 텐데 우리 입춘 지난 지 제법 됐습니다. 아직은 바람 끝이 좀 날카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후에 햇살을 좀 보시면 햇빛이 창문을 통과하고 만져지는 결이 달라졌다. 요거 느끼실 거거든요. 약간 뭐랄까요? 커피 믹스로 치면 아주 센 맛에서 약간 마일드로 바뀌었다고 할까? 느낌이 달라졌는데 봄이 온다는 얘기죠. 봄이 오니까 청소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일단 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잘하면 부자도 되고요. 아이가 성적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임상을 해보신 걸까요?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인 베리굿 정리 컨설팅의 윤선현 대표 모시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저 이쪽 방에 있는데요. 네. 정리 컨설턴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대부분 이제 정리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네. 집이 엉망이고 사무실 책상에 막 물건 많고 차에서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신 분들은 엉망 있는 차를 보면서 이거 언제 치우지? 어떻게 치우지? 이런 이제 고민들, 어려움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정리 문제 해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TV에서도 요 집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유심히 보기는 했는데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이 정리 정도는 어머님들이 잘하신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성분이 정리 정돈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제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1호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2010년에 제가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여쭤보신 질문이 남자가 정리 컨설턴트를 한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직업화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창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이제 어떤 전문 직업을 만들어서 창업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근 생활이 저의 직장을 이제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일을 잘하게 한다거나 이제 창업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죠. 그러던 중에 2012년에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뭔가 저의 이 뇌리를 땅 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그 문구가 단순함의 삶의 여유와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한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한다? 네. 그래서 네, 삶의 그 여유까지는 표현이, 알겠는데 그 진짜 그렇게 되나요? 저는 굉장히 그게 절박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라는 부분이 더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사는지를 보니까 제 책상이든 제 집이든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해야겠다. 네. 이 절박함 때문에 가지고 있던 책들을 정리하고 책상에 있던 서류 뭉치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창업만 하고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는 바람만 있었지 뭘 하지? 어떤 분야를 하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걸로 창업을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뭔가 이 정리라는 키워드에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내가 경험했듯이 단순하게 살게 해주고 또 이제 인생의 목표까지 이루게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솔루션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 그다음에 이 일을 준비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야, 대단하시다. 생각해 보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 우리나라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리의 팁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책으로 한 권인 건데 대표님,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내놓으신 책들을 보면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 이거 내 얘기인가 싶었고요.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그리고 아이 성적을 올리는 정리의 힘, 이런 책들을 꾸준히 써오셨단 말이에요. 일단 정리하면 부자가 됩니까, 진짜? 네. 제일 또 이렇게 책 제목 때문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이게 재테크랑 무슨 관계냐 아니면 뭐 투자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접목시켰던 건 뭐냐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구입해서
혹은 비싸게 좋게 쓰려고 샀는 물건들을 방치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집에다 둔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몇 평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30평의 집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사용하는 물건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의 공간들에는 물건들이 보관되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 공간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 평 정도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이게 아파트라는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돈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만큼의 공간 속에 물건을 방치하고 그 공간이 계속 물건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실 그 공간에 대한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 그러네요. 채워진 물건도 손실일 수 있겠죠. 옷들은 월세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구입할 때 돈으로만 가정하기보다는 우리는 뭐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지만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안에 쌓여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빨리 쓰는 게 제일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을 물건이라면 그냥 이렇게 좀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말 이걸 쓸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혹은 몇 개 정도 사야지 쓸 수 있지? 이런 어떤 이제 뭐 개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돈의 어떤 절감이 될 텐데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한 가정당 사용하지 않는 물건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의 이 규모가 보통 평균적으로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월에? 그러니까 네. 네. 월. 그 정도면은 이거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연간으로 치면은 월세로 치면 360만 원인데 우리가 언제 소득공제에서 그렇게 환급을 받습니까? 연말정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바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도 이기는 정리의 힘 저희가 하나 메모했고요. 애들 성적이 오른다. 아마 이거 들으시는 그 학부모들은 귀가 쫑긋하실 텐데 정리하는 거랑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네. 실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례인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좀 충격을 먹으셨는지 애 방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방 전체를 치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책상만 치웠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그랬더니 책상 위에 별의별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충격을 먹었던 물건이 바로 짱돌이었는데 아니 우리 애가 돌이요. 애가 왜 이걸 뭐 놀이터 같은 데 갖고 왔겠죠. 이걸 짱돌을 모르는 애였나 뭐 이렇게 아이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 좀 충격을 먹고 책상을 이제 깔끔히 치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뭐 유치원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생이었는데 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평소에 앉지 않던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부 좀 해라 혹은 이제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째려보고 지켜봤던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이 뒷모습을. 우리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충격이었어요. 이 엄마가 사진을 찍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네. 엄마들 톡방에다가 우리 애가 책상을 책상에 치웠더니 앉았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엄마들도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뭐야, 아이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책상을 치웠대요. 그날 저녁에 그 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그런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모든 집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책상에 대해서 책상이라는 공간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TV를 보거나 게임기 가지고 놀고 싶고 뭐라 하고 싶지만 그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식탁 혹은 거실에 있는 그냥 탁상 이런 공간을 그래요, 이용했겠죠. 사실. 네. 네. 그렇구나. 이게 우리 애가 책상에 스스로 앉았다가 너무 놀라워서 사진 찍는 이 부모님의 마음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뢰를 좀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이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던 의뢰인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의 이제 이게 공통 사항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또 뭐 해당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뭘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일단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택배 박스, 쇼핑백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치이셔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사던 물건들을 둘 데가 없으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택배가 와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 이제 아까 뭐 제가 재테크하고 정리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그런 측면일 수 있을 텐데 야 이건 정말 소비 습관의 문제부터 바꾸지 않으면 네. 정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또 그 빈 공간에 택배가 쌓일 텐데 그런데 그 택배라는 게 뭔가 이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쓰려고 이제 샀을 텐데 그게 빈 박스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한 방에 다 그냥 그렇게 쓰지 않는 물건들 막 사온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사연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살면서 너무 좀 이제 우울감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자기 쇄신 같은 그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게 택배 아저씨였대요. 아, 자기에게 전화 주는 사람은 하루에 택배 아저씨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사실 무슨 그뭐 소비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마음의 뭐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것이죠. 저는 사실 그거는 좀 뭐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그런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지 해서 그게 쇼핑이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도 이런 분들 다 들어와라 정리 노하우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5분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반항하고 싶어요. 제가 해봤는데 15분 어림도 없던데요. 저희 네. 집은. 1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평소 정리하지 않으셨던 뭔가 이제 정리 습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5분의 시간도 한 단으로 환산하면 7.5시간이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나 혼자 방 한 칸을 정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내 방 전체적으로 뭐 30평이면은 방이 한 3, 4개 있겠죠. 그 3, 4개짜리 방을 정리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은 투자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지만 한 4개월이나 6개월 혹은 1년 정도 시간을 매일 15분씩만 투자해도 평소 정리하지 않았던 공간은 전혀 다른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로 15분이라는 의미를 둔 거고요. 딱 1%의 투자만 하면 그래도 습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딴 건 다 전체적으로 이제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중요한 공간 한 군데 네. 혹은 내가 그냥 너무 속상한 공간 한 군데 혹은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곳 주로 거실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주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 방 하나만 한번 15일씩 정리해서 한 달 만에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이제 자극제를 주기 위해서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찔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갑자기 의자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해볼게요. 15분 정리 스킬. 근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게 비우는 게 첫 번째 스킬이라고요? 네. 집이라는 전체적인 공간을 보고 그냥 여기가 정리도 안 돼 저기도 정리 안 돼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거실이거나 뭐 주방이거나 아이 방일 수도 있겠죠. 이 방 한 개를 놓고 정리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고민할 것은 목적입니다. 이 거실의 목적은 뭐지? 실제 이제 하신 활동들이 있겠죠.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공간이 되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목적이 맞지 않는 물건을 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방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 있거나 혹은 이제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어둔 물건들이 어쩌면 산만함을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 방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어떤 집 같은 게 보통 많이들 하시는 거지만 아이 방에 TV를 빼거나 컴퓨터를 빼는 것도 그 방의 목적을 살리는 활동들인 거죠. 그래 여기는 애가 공부만 하고 잠만 자고 아이 물건만 보관해야 되냐면 내 물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목적에 상관없을 수 있는 해당될 수 있는 그래 아이가 이 방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류의 물건들을 뺀다면 그 공간의 목적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목적이라는 키워드가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염두에 둘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팁은 뭡니까? 두 번째는 가치라고 제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아까 아이방을 정리했을 때 그냥 방을 정리하는 건 목적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야겠죠. 그 가치를 살릴 때 염두에 둘 것은 바로 물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아이방에 책일 수도 있고 참고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냥 존재하는 의미에서는 그 물건의 가치가 살리지 않겠죠. 한 권이라도 빼서 한 장이라도 읽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접목시킨다면 그 책의 가치가 생기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구입했던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러닝머신 사놓고 그냥 빨래만 건조했다 혹은 이불만 널었다 한다면 한 뭐 15분이든 한 뭐 30분이든 이렇게 탄다면 그 러닝머신에 가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네. 금액을 환산한다면은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금전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물건이 뭐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오히려 본존을 빼듯이 100만 원어치 가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정리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집에 책이 1,000권이 있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10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 3-4번씩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한다 그러면 그 1,000권 있는 사람들보다 그 책의 물건의 가치가 훨씬 높겠죠. 네. 그런 의미를 그러면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정리 팁 짧게 들어볼까요? 수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수납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물건을 넣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저는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빼는 것이다. 수납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잘 넣고 잘 빼기 위함이고 잘 빼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곳에 적재적소라는 표현처럼 네. 그다음에 100%다 채워지기보다는 한 70에서 80%만 채워서 쉽게 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넣어진 물건이 계속 방치되기보다는 한 번씩이라도 빼서 거기 또 뭐가 있지 또 옮겨야 될 장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수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냉장고 수납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네. 냉장고에 빽빽하게 식재료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음식,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알아서 요리할 때, 식사할 때 바로 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정리된 냉장고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완벽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루에 15분씩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삶의 습관을 바꿔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 베리굿 정리 컨설팅의 윤선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